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하던 이용입니다. 우선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최재형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 사장님 아주 좋은 발표 해주셨고요. 저도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횡부장보다는 잠재력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건 리콜 옵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주장을 펴왔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리 최 사장님 발표가 반갑기도 하고 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사실 오늘 제가 전주부의 중요한 현역이 있어서 원래는 참석이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최 사장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조금 일찍 발표하고 일찍 일어나도 된다고 양해를 해주셔서 참석을 했고요. 좀 일찍 일어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사장님께서 잘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약간 좀 첨언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린 형태로 제 토론에 가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북한 핵 문제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 현 정부의 대표 선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확장 억제 강화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놓고 핵공유 훈련 용어 문제 관련해서 해프닝 아닌 해프닝도 있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과거 정부에 비해서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전략자산도 자주 출동을 시켜주고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확정 억제 강화 자체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아주 지역적이고 같지만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해 12월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가 5년 만에 한반도에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F-22가 우리 공군하고 연합훈련하면서 북한을 향해서 어떤 무력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진과 영상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에 착륙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연합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바로 가버렸어요. 훈련도 안 하고. 왜? 날씨 때문에. 기상이 안 좋다고 훈련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릴 겁니다. 두 번째, 5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반도에 자주 출동한 비온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폭탄 미사일을 미 폭격기 삼총사 중에 제일 많이 실는 무기인데 그때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해가지고 한반도에 출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광군지에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이 벌어진 뒤 굉장히 여러 날이 지난 뒤에야 한반도에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 두 가지 사례는 이 확장 억제가 현실적인 어떤 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즉각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술핵제 배치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전성훈 원장님께서 과거부터 강조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일리가 있는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우리 최 이사장님 지적하셨던 그러한 또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 정부에서 전술핵제 배치하는 데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배치할 경우 아마 사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중국의 보복 그리고 남남 갈등이 주제일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결국 핵무장 아니면 잠재력 같은 건데 핵무장은 아까 발표하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는 잠재력을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경제 제재에 따른 고난의 행보를 6개월 이상이라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아마 국민적인 합의가 이해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잠재력 확보 관련해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럼 과연 우리 잠재력은 얼마나 될까를 먼저 우리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께서는 우리가 마음먹으면 6개월, 어떤 분은 일본처럼 3, 4개월 내에도 가능하다. 어떤 분은 1조를 주면 6개월 내에 핵폭탄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은데 제가 정확히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잠재력이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잠재력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결국 이제 농축 제철의 기술인데요. 사실 이 농축 기술도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이 기술을 이제 확보하고 있고 제철이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실제로 핵무기를 만드는 데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러니까 뭐냐면 액션 그룹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결국 이 거대한 민간부의 연기기관에 플루토늄 농축우라늄만 갖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걸 터뜨리지 않으면 핵무기가 안 되죠. 그러면 핵 기폭장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폭탄물 관련된 군사과학 기술이 필요한데 그거를 만들 때 우리나라에 국방과학연구소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방과학연구소가 70년대 박통 시절 핵개발 종된다는 이후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한 바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이걸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다시 잠재력은 있지만 시동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초년병 시절에 기자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화공업 방위산업 핵개발을 책임졌던 오원철 수석을 제가 몇 번 뵙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는 야, 핵개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프로젝트 매니저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문 인력, 기관, 역량을 결집시켜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결집해서 시동을 거는 데만도 아마 6개월 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제일 급한 일 중에 하나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먹으면 핵무기를 얼마만에 만들 수 있는가, 민간 이런 그 잠재력 역량이 정말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게 우선 구석이다. 그래야 사실 우리가 유사시 핵무기를 만들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프로젝트는 결국은 국가적인 단순히 과학기술 국방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 대통령 나서 결심해서 했듯이 통수권자가 결심하고 정권이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이라 생각하고 또 이런 프로젝트에서 저는 네이밍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명칭이.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명칭을 고민하다가 여러분 우영우라는 드라마 혹시 많이 보셨죠? 우영우 드라마 보면 뭐가 막혔던 게 팍 떠오를 때 뭐가 나타납니까? 고래가 나타나죠. 그래서 좀 믿거나 말거나 얘기인데 저희 종로 한강공원 산책하는데 어느 날 공원 산책하다가 이거 무궁화 계획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소위 무궁화 프로젝트를 하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 무궁화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가이기도 하고 김준영 씨 그 소설 제목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런 타이틀하에 정부가 나서주면 제일 좋은데 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아직까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침 오늘 행사 주최하신 존경하는 우리 윤상현 의원님도 지금 와 계신데 국회라든지 우리 국회 같은 정치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 그 다음에 언론 등 포함해서 민간 차원에서도 이러한 우리 이사장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뉴클리어 옵션 잠재력을 내도 먼저 갖자 이런 데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좀 그룹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추진이 필요한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확장 억제가 강화될 대책이 확장 억제 강화책이 몇 달에 발표된다고 하지만 북한은 북한대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겁니다. 국제연료 ICBM을 개발하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반한 방법으로 한미연합 방위태세 또 감시망을 흔드는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뭔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저는 가칭 무궁화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하면서 제 토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